이 성완종 전 회장께서 이번에 자원 외교,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해외 자원 개발 국조특위의 간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이 경남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건을 수사를 한다길래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 해외 자원 개발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총 규모가 61조입니다. 규모가 61조고 확정된 손실만 해도 한 4조 원에 가깝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낭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남 기업은 2012년에 감사원에서 116억 원의 지분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 외에 이 자원 개발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국조특위에서 단 한 번 아마 지나가는 식으로 거론됐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경남 기업이 몇십조에 달하는 해외 자원 개발 의혹의 대표적인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고, 역시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누군가 희생양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완종 전 회장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원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5만 것까지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 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 저거랑 제 것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난 1일 날 부인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회사 법인카드 200만 원 쓴 것도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 비리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검찰이 별건 수사로 해서 저는 고 성완종 회장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종 회장 고인의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성완종 전 회장께서 죽기 전에 증언한 네. 이런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수사가 잘 됐습니까? 예,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또 보고할 이유도 없고 보고할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과 해외 자원 개발 문제와는 저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약 34조 원 정도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됐고요. 또 앞으로 한 30여 조 내지 플러스 알파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 수사와 성완종 회장 이 수사건과 본질적 의미에서 해외 자원 개발 문제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제보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성완종 전 회장은 죽기 전 2시간 정도 김기춘 비서실장 집에서 부근에서 배회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나는 성완종 전 회장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완구 총리께서도 오늘 오전에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의정 생활을 같이 한 것, 2013년 이후로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오기 전에 어제 아주 분노에 찬 한 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총리님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우리 이완구 총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충청 포럼에서 나섰답니다.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불법 게시물이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지도자 협의회 이런 명의로 해서 충남에서 수천 장의 이런 프랜카드를 걸었답니다. 이것이 성완종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충청 아니 이런 일은 알고 계셨냐고요? 아니 전혀 모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예, 답변을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완종 전 회장께서 이완구 총리를 인준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네. 예, 나중에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답변 한번 좀 기회를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완구를 청문회에 국회 비준에서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프랜카드가 수천 매 달린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오전에는 제가 충청 포럼에 뭐 전화해서 부탁했다고 그러는데 이 충청 포럼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실체가 이렇게 무슨 뭐 조직화된 그런 조직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저와는 전혀 연결이 없는 조직입니다. 또 성완종 회장님께서 그때가 뭐 얼마 되지 않아 한 두 달쯤 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는 연락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제 인준을 앞에 놓고 어느 누구와도 통화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프랜카드 한 수천 매가 붙은 것은 자발적인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지 충청 포럼과 제가 연결됐다거나 또는 그 당시에 프랜카드가 게재된 거와 저 개인적으로는 전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뭐 모른다고 딱 잡아 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프랜카드 한 장에 한 7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천 장 이상이 그 일대에 그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저는 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로 봅니다. 뭐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성완종 전 회장을 비롯한 충청 포럼의 많은 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총리님의 그 인준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자리에는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충청권 네. 여야 의원님들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추후로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프랜카드와 관련해서 충청 포럼에 전화한 적도 없고 성완종 회장과 전화한 적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제 휴대폰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성완종 회장과 그러니까 통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네, 아니 뭐 총리께서는 성완종 전 회장과 전혀 연락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데 예. 3월 22일 날 전화를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단 한 번 그렇게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 2013년도 4월달 제가 보궐선거로 돌아가지고 와 보니 같은 정당이 됐습니다. 선진당과 네.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같이 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월 22일은 3월 18일 날 성완종 회장 경남기업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난 사이 후에 저도 휴대폰을 보니 3월 22일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억울하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니 억울함과 그러한 게 있으면 검찰에서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적 그겁니다. 평상시에 일체 전화도 없고 아닙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같은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네. 서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의원이 가깝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구명하는 전화를 그렇게 총리한테 직접 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왜 그 의원 시절에 같이 함께 의정 활동을 했으니까요. 제가 원내 대표 때도 좋습니다. 네, 자주 만났으니까. 아무튼 우리 이완구 총리께서는 성완종 고인이 되신 성완종 전 회장님하고 관계를 아무튼 없었던 걸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싶은 않습니다. 모양인데 국회의원 네. 하면서 같이 함께 원내 대표 시절에 네. 소속 의원으로서 같이 아무튼 의정 활동을 좋습니다. 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02년 그 16억 불법 정치 자금을 자민련에 제공한 것으로 고생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완구 총리께서 자민련 원내 총무셨죠? 몇 년도 말씀하셨습니까? 2002년입니다. 2002년도면은 네.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02년도에 그때 제가 지난 2002년입니다. 아니 한참 되긴 했는데 원내 총무고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런데 아니요. 성완종 전 회장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원내 자민회 원내 총무 하셨는데 그 일을 몰라요? 송환종 씨는 그 당시에 정당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업인이지. 그래도 아무튼 그 당시에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고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고, 정당인이 아닌 그리고, 기업인으로서 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딱 부인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이 이 총리가 청문회 당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충청 포럼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이 자리에서 그걸 부인하시니까 아니요, 딱 의원, 잡아떼니까 제가 네, 어떻게 의원님 충청 입증할 수는 포럼의 실체가 없습니다만은 뭔지는 모르지만 네. 충청권의 수천 내 그렇게 플랜카드- 돼서 아니 제 말씀 네, 듣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네. 그래서 고 성완종 전 회장께서 장학재단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총리를 돕게 됐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상이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 회장 측근 두 전현직 군 의원들에게 전화하신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 새벽에 15번 전화를 해서 서너 번 이렇게 통화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협박성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님에 관련된 부분이 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또 새벽에 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라면 전화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도지사 할 당시에 군의회 의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수시로 그 당시에 지사할 때 수시로 전화했던 분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마침 그날이 토요일 날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한 것이지 제가 그분과 친분이 없으면 전화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분이 네. 거짓으로 언론에 말했고 그 총리님이 그것을 항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3번, 4번 정도 통화한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통화가 안 돼서 이렇게.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네네. 그분들은 그 군의원 이 누구시죠? 그분은 전 통화는 안 했습니다. 아니 통화하셨다는 분요. 아닙니다. 그분은 무슨 대변인 같아요. 아니요. 전 군의원으로 통화하셨다는 분요. 이용희 전 군의장님. 예.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네. 말씀하신 것을 네.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니까 그걸 보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확인 전화하신 겁니까? 총리로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네.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급한 마음에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도 그런데 왜 그분은 이렇게 총리가 나를 협박하는 것으로 들렸다. 그거는 좀 과한 말씀이죠. 어떻게 아니요. 그거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협박이라는 게 무슨 협박이 있겠습니까? 네. 이 지금 마른 세상에 협박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세상에 협박이라는 있을 수가 없죠. 그 공개적으로 저하고 통한 내역을 지금 다 이렇게 공개하는 마당에 협박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과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과한 그분이 말씀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 네. 그리고 저는 협박을 정치인으로 했다. 국무총리가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글쎄, 그분들 생각이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 이름을 언급한 사람, 특히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더군다나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시 직전에 제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완종 전 회장께서 이번에 자원 외교,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해외 자원 개발 국조특위의 간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이 경남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건을 수사를 한다길래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 해외 자원 개발에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총 규모가 61조입니다. 규모가 61조고 확정된 손실만 해도 한 4조 원에 가깝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낭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남 기업은 2012년에 감사원에서 116억 원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나는 성완종 전 회장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완구 총리께서도 오늘 오전에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의정 생활을 같이 한 것, 2013년 이후로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오기 전에 어제 아주 분노에 찬 한 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총리님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우리 이완구 총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충청 포럼에서 나섰답니다. 보고받은 바도 없고 또 보고할 이유도 없고 보고할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과 해외 자원 개발 문제와는 저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약 34조 원 정도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됐고요. 또 앞으로 한 30여 조 내지 플러스 알파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 수사와 성완종 회장 이 수사건과 본질적 의미에서 해외 자원 개발 문제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제보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성완종 전 회장은 죽기 전 2시간 정도 김기춘 비서실장 집에서 부근에서 배회를 했다고 합니다. 지분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 외에 이 자원 개발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국조특위에서 단 한 번 아마 지나가는 식으로 거론됐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경남 기업이 몇십조에 달하는 해외 자원 개발 의혹의 대표적인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고, 역시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누군가 희생양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완종 전 회장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원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5만 것까지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 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 저거랑 제 것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난 1일 날 부인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회사 법인카드 200만 원 쓴 것도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 비리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검찰이 별건 수사로 해서 저는 고 성완종 회장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종 회장 고인의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성완종 전 회장께서 죽기 전에 증언한 네. 이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수사가 잘 됐습니까? 예,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 전혀